2021년 7월 5일 모스트 통합반 정규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요. 여기 코스피 종합지수 3293.21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0.35%가 지난주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47포인트. 엄청 많이 올랐죠. 저희가 지난주 정도에서만 봐도 거의 900포인트대에서 놀고 있었는데 한번 1000포인트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강하게 치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 중소형주 강세입니다. 0.88%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우리 시장은 그 코스피 쪽 대형주들보다는 뭐 대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 쪽에는 아무래도 성장주와 가치주들이 고르게 포진되어 있죠.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가 강하게 치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최근 경기재개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재미를 보지는 못했거든요. 반면 중소형주들, IT 종목들이나 경기 민감 종목들, 그리고 또 갑자기 뭐 바이오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좀 크게 움직여주면서 코스닥이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최근 시장이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코스닥이 올라가니까 중소형주들 지금 올라가는 것들 좀 따라잡아야 돼.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항상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이미 우리가 오늘 방송하고 있는 이 7월 5일, 오늘 이 순간에도 가치주들은 매물을 소화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구간, 매물 소화 구간이 있고 난 뒤에는, 조정이 있고 난 뒤에는 더욱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비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타이밍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3316포인트를 찍고 나서 지금 3293포인트에 있습니다. 이거 뭐 조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한 0.7% 정도 이렇게 시간 횡보라고 하죠. 네,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조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은 경기 재개주들이 크게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버텨주는 과정에서 지금 중소형 쪽 IT 종목들이나 경기 민감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뭐 게임주라던가 아니면 바이오 종목, 이런 종목들이 치고 나가는 거를 기다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시장 자체는 경기 회복주들이 다시금 움직이게 되면은 코스피가 강하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그리고 금리가 뭐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비교적 작은 종목들인 개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 종목들, 코스닥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완화가 될 것이고 우려감이 잡혀 나갈 것이고, 그리고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우려감을 가져올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경기재개 종목들을 계속 위축시킬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봐야겠죠. 그런 것을 이제 오늘 시황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고요. 지금 시장은 사실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시장 타이밍상으로도 그렇고 뭐 크게 우려스러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2분기의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 시장이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 조정, 그리고 조정 구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2분기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치주들은 더욱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성장주들이나 아니면 이런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도 뭐 성장성은 떨어졌을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실적은 유지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정말 좋은 기업들은 더욱더 실적이 또 강한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어서 옥석 가리기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제 여기서 더욱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 타이밍이 어떻게 될까, 이러한 부분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 타이밍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될까,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체크하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황으로 좀 바로 넘어갈게요. 지금 일단 여기서 뭐 볼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장 막판에 코스닥 쪽 외국인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라는 걸 좀 보면은 그게 가장 특징적이네요. 마지막에 좀 밀고 들어오면서 장중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던 기관이 2,600억 산, 그리고 코스닥에서 1,100억 산 수준보다 버금가는 수준의 코스닥 기관이 매수한 수량보다는 훨씬 더 많은 매수량으로 늘려준 모습을 보여줬죠. 이러한 것을 보면 좀 상당히 기대하고 우리가 기대를 또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를 신규적으로 공략한 거는 YG 플러스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외적으로는 우리가 다시금 공략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은 맞아요. 그래서 중소형주가 여기서 치고 가더라도 제가 공략하고 있는 오늘 안내드렸던 새로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한 타이밍 언제쯤 올지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황을 제가 오래도록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시황 좀 먼저 체크하면서 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발표된 건데요. 6월 30일이고요. 미국에서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코로나 이후 최고치라는 거는 우리가 이 미국 시장 자체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이런 회복세를 띌 수 있다라는 거죠. 회복세가 아니라 거기서 추가적인 성장성까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 소비자 신뢰지수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또 이제 최근 경기 지표는 계속 좋았어요. 보시게 되면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36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많이 나올 땐 100만 건 가까이 나왔었던 건데 이제 팬데믹 이후 코로나 이후로는 최저치래요. 그러면 소비자 신뢰지수는 최고치로 가고 있고 지금 실업자 수는 최저치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결국에는 시장은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이러한 부분은 제가 항상 이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목요일마다 발표되기 때문에 목요일날 항상 이 실업보험 청구 건수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무리 뭐 인플레이션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완화되고 금리가 올라가고 코로나가 늘고 자시고 다 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이제 목요일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험 청구를 했는지 아니면 줄었는지 이러한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지난주에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36만 4천 명으로 최저치를 발표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는 최고치를 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 우리 계속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6월 비농업 일자리가 85만 개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하고요. 임금도 전년 대비 3.6% 올라서 2분기 GDP 성장률 10% 이를 것으로 전망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소비자 신뢰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치고 가는 상황에서 실업자들은 줄고 있고 비농업 일자리는 85만 개가 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연준에서 집중하는 건 분명히 일자리 고용의 회복인데 지금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청구 건수가 줄고 있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과연 뭘 뜻하는 걸까요? 이게 어찌됐건 경기 회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장이 우려하던 것은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했었는데 그때 왜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했었을까요?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기억은 하실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화라고 하면 안 되죠.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그냥 인플레이션, 이렇게 우리가 좀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반대급부에 있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소비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경기 회복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세 가지 뉴스가 지금 여기 이렇게 소비자 신뢰지수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 미 주간 실업보험 청구 팬데믹 이후 최저, 그리고 6월 비농업 일자리 85만 개 증가, 이러한 부분은 결국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가 정확히 늘어나고 있고 실업자는 줄고 고용은 늘어나고 있는 전형적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수요가 살아나는 경기 회복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치고 가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린 이러한 것만 봐도 시장이 아주 괜찮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미국 고용 훈풍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라고 하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라는 게 지금 주간으로 최고치다라는 게 아니라 역대 최고치라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최대한 집중하면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의 지금 괴리감이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부분, 여기서 또 글로벌 증시가 치고 가면 우리나라도 치고 갈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 같이 체크를 명확하게 해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기만 한가? 이러한 것도 우린 좀 봐야 돼요. 시장이 이렇게 좋기만 한가? 그거는 또 아니죠. 자, 어딘가요? 영국이죠. 영국에서 지금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휩쓸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성인 85%, 백신 맞은 영국인들이 지금 델타 변이에 감염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글로벌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역대급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시면 상당히 유행성이 더 강하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 혹은 효능에 대한 의심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것은 분명히 델타 변이에 대한 백신 효능이 발표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국을 휩쓸고 갔다는데, 영국의 잉글랜드에서 19일부터 마스크 의무화와 거리두기를 없앤다라고 합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존슨 총리가 조만간 봉쇄제를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지 우리는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내용, 이러한 것들을 보면 단순한 질병으로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질병의 수준까지 내려왔다, 현실 의료 체계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다라는 수준으로 위험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 코로나 퇴치 못해 공존을 선택했다, 일상 돌아가는 싱가포르라고 합니다. 역발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영국도 방금 봤던 것처럼 신종 변이 확산에 대한 방역을 포기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독감처럼 다룬다라고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게,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린 2부죠. 2부. 코로나는 이제 더 이상 팬데믹은 아닌 독감 수준이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 독감이라고 생각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할 건 다 하면서 그러니까 더욱더 빠르게 백신을 맞을 필요성은 있는 거고, 거리두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켜줘야 되는 거고, 마스크도 잘 써야 되는 거겠죠. 다만 지금 이렇게 델타 변이가 유행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금 우리 이 세계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일침을 할 수 있는, 아니면 경각심을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델타 변이가 이렇게 급격하게 확산을 하면서 오히려 더 빠르게 백신을 접종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잠시 허술했던 거리두기나 아니면 마스크 쓰기, 이러한 방역 수칙들을 더 철저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또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또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존슨앤존슨에서 얀센 백신이 델타 변이에 강력한 면역 효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모더나도 델타 변이에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 자, 모더나 백신 델타 변이에도 강력해. 그리고 스푸트니크 델타 변이 이렇게 치면 또 나오겠죠.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이 델타 변이 90% 예방 효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효능적인 부분이 발표되기 직전부터 제가 분명히 이제 백신에 대한 효능을 발표를 할 거다라는 걸 보면서 시장이 조정되는 구간에서도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게 결국에는 이렇게
효능이 발표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결국 독감 수준으로 이어진다 이런 거를 보면 되고, 이러한 타이밍에서 결국 우리 한국은행이 미국 하반기 7.3%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합니다. 높은 저축률에 보복 소비 폭풍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높은 저축률이 결국 뭡니까? 지금 미국 쪽 글로벌 우리나라 지금 엄청나게 유동성을 공급을 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어찌됐건 재정 정책이 아닌 이렇게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죠. 자금을 이렇게 뿌려줬던 것이 이렇게 높은 저축률로 이어졌고, 이제 저축되어 있는 이 돈을 통해서 보복 소비가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요. 하반기 미국 경제는 팬데믹 이전 성장세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지금 성장 이런 것들 다 보게 되면은 소비자 신뢰 지수, 고용 증가, 실업자 감소 이러한 부분은 이제 팬데믹 이전의 성장세를 상회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지표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이러한 타이밍에서 하느니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 미국 연내 테이퍼링 의견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2023년 하반기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엔 지금 이거는 FED나 뭐 이런 모든 의원들이 다 예상했었던 2023년 상반기로 당겨졌죠. 그러한 내용을 좀 더 뒷받침하는 내용을 좀 발표했다라는 수준으로 보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전 세계 소비 욕구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했었는데 신기록을 기록을 했고요. 중국에서도 우리 6.18 쇼핑 축제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점 봤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동행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리안 세일 페스타라 해가지고 동행 세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모르셨으면 백화점이나 아울렛 이런 데 가셔서 2월 상품이나 아니면 신상품들 이런 것들 할인된 가격에 또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가보시면은 거의 뭐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에서는 소비 욕구가 폭발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은행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8.1%에서 8.5%로 전망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치를 전망을 했는데요. 그러면 왜 지금 최근에 중국 증시는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거지? 라는 거를 이제 또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그 부분은 지금 중국이 델타 변이에 엄청난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던 것도 한몫을 했었고요. 그리고 IMF 수준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어느 정도 투자자들한테는 리스크로 다가왔다라는 걸 보면 되겠고, 그리고 최근에 위안화를 계속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통화 공급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근 3일 동안은 통화를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했던 거를 이제 회수를 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구간이 오면 결국엔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러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지금 중국의 성장률이 이렇게 늘어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기적인 이슈에 우리가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산당 창당 100주년 회의를 했었죠. 거기서 이제 투자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내용과 뭐 핵심 기술 자립 내수 개방 이러한 부분을 좀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소비 관련된 부분을 아주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중국 정책에 대한 수혜주 분명히 주목해야겠죠. 탄소 중립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집중을 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소비 관련주 우리가 최대한 집중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이러한 부분도 포인트가 되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 증시 이 정도 보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가 유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유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보면 휘발유가 2,200원 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1,600원입니다. 원래는 지금 1,200원대까지 갔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아마 3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그때 이제 아주 무섭게 말씀을 드렸죠. 치솟는 휘발유 가격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2,300원, 400원, 500원 그 이상의 유가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뭐였나요? 그냥 다짜고짜 휘발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었잖아요. 이제 완벽한 골디락스 경제,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 구간이 오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높아지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그러한 구간과 맞물리면서 경기 회복이 엄청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휘발유 가격이 2년 9개월 만에 1,600원을 돌파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어차피 이 상승이라는 것은 가속도가 붙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종목들도 바닥에 있을 때는 오를 때는 2, 3%씩 밖에 안 올라요. 우리가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한번 보자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여기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 있을 때는 오르락내리락 아주 난리부르스를 치지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 치고 오릅니다. 이런 게 지금 거의 뭐 투자자들의 이 심리가 다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움직이던 구간을 돌파를 해버리니까 사야 돼 하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유가도 마찬가지. 유가에 투자해야 돼 하면서 결국엔 유가 가격이 겁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또 뒷받침되는 건 3분기에는 제조업 경기 전망이 7년 만에 긍정적인 상황에서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BSI 추인데요. 보시면 뭐 고점 수준을 돌파를 했어요. 여기 2014년 3분기 수준을 지금 돌파하려는 모습인데요. 이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골디락스 경제라던가 아니면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뭐 경기 회복 이러한 부분이 지금 지표상 모두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6월 수출 같은 경우도 39.7%가 성장을 하면서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상반기 사상 첫 3천억 돌파라고 하는데요. 사상 첫 돌파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너무 우리가 지금 시장 타이밍에서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부분까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타이밍 지금 물류난도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고요. 배로 이제 못 실어 나르니까 항공업계도 실적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해운 운임 지수도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 재작년 제 주력주였던 HMM이 지금 이제 해운 운임 지수와 계속해서 연동되면서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경기 회복에서는 해운주들이 가장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운 운임지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운임비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운임비가 늘어나면 결국엔 늘어난 만큼 HMM이나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추정치가 늘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수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지금 한국의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57년 역사상 처음. 아니 오늘 뭐만 말씀드리면 다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지금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로 계좌가 빨갛게 변하고 있고 수익이 조금씩 쌓여서 가는 이런 구간에서 복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은 역사상 처음 가는 길을 저랑 같이 밟고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눈을 팔아버리시면은 그때는 저랑 하신다고 해봤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러한 꽃길을 걸어가려면 아무래도 어디 꽃이 좋은지 어느 꽃길이 좋은지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제 저랑 오래 하시면 하실수록 어떠한 느낌인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진짜 뭐가 투자라는 건지 이러한 부분은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느끼실수록 더 이제 저랑 좀 함께 해주시면 되고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진국 지수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거의 뭐 시총이 40조 정도 되는 40조 정도 추종 패시브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40조 정도가 우리나라 시장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코스닥이 한 400조 정도 되고요. 코스피가 그 이상 되는데 여기서 40조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거의 10%에서 20%, 뭐 5%에서 10% 이 정도 되는 수준의 패시브 자금이 생기는 거죠. 바닥을 깔아주는 이 자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가치주들이 더욱더 밸류에이션이 뛰어날 수 있고 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성장주들도 밸류에이션을 더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선진국 지수에는 못 들어갔지만 우리나라를 지금 선진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즉 내년에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대감으로 시장이 또 강하게 움직여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바로 편입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어느 정도 그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미리미리 이렇게 좀 이해를 해놓고 어떻게 좀 다가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낙연 씨가 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여의도 증권가를 찾아서 3년 이상 주식 장기 투자자들은 세제 혜택을 제공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보면 뭐 중요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3년 이상 이렇게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뭐 수수료를 깎아주겠다,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년을 보유할 사람들이 3년을 보유할 수가 있는 거고, 1년을 보유할 사람들이 3년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3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 말인즉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지수가 안정적으로 변해 나갈 수 있는 재료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 3년을 가만히 있으면은 지수가 이렇게 휘청휘청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지금 뭐 제가 표현을 좀 하자면 개나 소나 그냥 다 단타 쳐서 나는 고수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단타 하면은 돈 버는 줄 아시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단타 쳐봤자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좋은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면 증권사 이익을 보셔야 돼요. 증권사 이익을. 자, 증시 활황에 증권사 1분기 순이익 3조 2배라고 합니다. 수수료가 급증했대요. 이 말만 딱 보셔도, 제가 이거 뭐 준비해온 뉴스도 아니고 2분기 증권사 이익만 쳤는데 수수료가 급증해가지고 돈을 겁나게 벌었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 고객님들이 저 수수료를 다 냈을까요? 아니면은 단타 치고 있는 사람들, 손실 보면서 수수료 낸 사람들이 저걸 다 내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똑같습니다. 오늘 수익 내가지고 수수료 내고, 내일은 손실 내고 수수료 내고, 그 다음날은 손실 본 거 만회하려고 또 수수료 내고, 그 다음날은 또 수수료 내고, 이 수수료 반복이 하루에 0.3%씩 내면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한 달에 9% 10%로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이 되세요? 이거는 이자보다 더 비싸요. 하루에 0.3%씩만 한다 쳐보세요. 10일이면 3%고 20일이면 6%고 30일이면 9%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왜 하시냐는 거죠.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이에요. 수수료를 너무 만만히 보시는데, 여러분들 계좌 딱 조회하셔가지고요, 내가 지금 거래 수수료를 얼마를 냈고 내가 지금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를 검색을 해보세요. 분명히 수익금보다 수수료가 더 많을 겁니다.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충격을 먹으실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아마 자기는 수익 보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실상 까보면 다 손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또 이해하셔야 되고, 왜 단타를 하면 안 되는지 오늘도 한 가지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드리고요. 결국엔 중요한 거는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을 준다. 그 말인즉 이제 장기 투자자는 세금 낼 생각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0.3%인데 안 내도 된다라는 거고, 또 이제 뭐 2023년 이후부터는 뭐 비과세 뭐 5천만 원 해가지고 5천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겠다 했는데, 3년 이상 주식 투자해서 그 금액 수익 내면은 그만큼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최대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럼 또 수급적인 부분 하나 더 보고 갑시다. 자, 국민연금이 경기 재개에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 패션, 항공, 화장품 지분을 늘렸다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호텔신라 지분 늘었고요. 모두투어 지분 늘었고요. 휠라홀딩스 지분 늘었고요. 이건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국민연금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의 지분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큰 자금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격이 이제 만들어질 때는 분명히 제가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엄청 간단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없으면은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암만 팔아봤자 국민연금이 큰 돈으로 들어오면은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막손들을 따라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조막손들을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고요. 큰 돈을 따라다니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시장을 보면서 시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다른 큰 돈이 들어오기 전에 이 종목들 전망이 좋은 걸 분석을 해가지고 매수를 해놓는 게 우리 전략이잖아요. 그죠? 단타는 반대입니다. 조막손들이 저 종목 들어갔네, 지금 한 10% 올랐으니까 더 들어가서 한 5% 정도 더 먹어볼까, 15%까지 올라가겠지 하다가 그 조막손 빠져나가면은 뒤통수 맞고 손실 보고 한강 가서 소주 까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의 상황을 읽고 앞으로 어떤 쪽으로 전망이 좋아질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사놓고 나서 큰 자금이 들어와 주길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투자입니다, 여러분. 투자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엔 우리가 집중하는 종목들 지분율이 증가하고 있다. 큰 돈 들어오는데 걱정할 게 뭐예요? 잠시 조정, 단기, 지금 최근에 개인들이 겁나게 팔고 있는데 이거 다 털리는 거죠. 이제 시장은 최고가로 치고 가는 그런 타이밍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는 보유 종목들 좀 잘 보유해가지고 좋은 결과물 잘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시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종목이 하나가 있죠. 바로 뭔가요? 건설주죠. 건설주. 왜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주택 가격이 늘어나고 있고 밀렸었던 해외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 다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 DLENC라는 거를 137,000원에 최초 추천을 드리고 시장을 주도할 거는 건설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아마 보셨으면 시장은 거의 뭐 건설주들이 가치주 안에서는 그래도 건설주들이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다는 걸 보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최근에 제가 NH투자증권에서 23만원 목표가 나온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에서 DLENC에 대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하면서 36% 상향한 21만원을 제시를 또 새롭게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20만원대 리포트가 두 개가 된 거고요. 결국에는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DLENC의 전망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하반기 주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실적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고요. 2018년까지 공급한 주택의 원가 투입이 좀 손실을 보고 있었더라면 이게 상반기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주택 매출 증가에 향후 플랜트 해외 발주죠. 이러한 부분의 정상화를 고려하면 이 종목이 이렇게 저평가, 저평가가 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리포트가 나온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있을까요? 디벨로퍼라는 게 결국에는 땅을 사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건물을 짓고 이걸 분양까지 하는 걸 다 포함해서 디벨로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DLENC는 디벨로퍼를 통해서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건설업 중에 거의 10%대 나오는 게 없는데요. 지금 이 DLENC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10%, 올해 10%를 전망하고 있는 만큼 절대 저평가될 기업이 아니에요. 절대 저평가될 기업이 아니고 지금 2020년 토목 부분 신규 수준은 1조 원이었는데 올 하반기에는 4.4조 원에 달하는 입찰 파이프라인과 이미 0.8조 원의 수주를 해놓은 걸 보면은 아주 긍정적인 올해 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DLENC 이제 수익이 거의 뭐 높으신 분들은 15% 아니면은 뭐 한 10% 정도 되실 텐데요. 이제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매출만 이렇게 늘어나서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정말 좋은 기업이고 저평가돼 있지만 우리한테 정말 안정적인 탄탄한 배당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산 기준 13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게 2.5%였는데요. 이제 이 종목이 뭐 20만원대까지 올라가고 하게 되면 2.5%에서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수익률이 늘어난 만큼 배당률도 늘어나니까요.
그때는 이제 5% 그리고 정말 많이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 7.5%의 배당도 우리가 아마 매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흐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지금 DLENC를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종목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지금 종목을 하나 보고 있어요. 오늘 종목을 공개를 하진 않을 겁니다. 종목을 공개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면 오늘도 이제 그 종목이 한 26,700원이었는데 적정 매수가는 한 26,000원에서 26,300원 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26,700원에서 한 2% 정도 더 올라오길래 아직 매수는 진행하지 않고요. 우리가 종목을 정리를 하면서 한 종목을 더 편입을 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현금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종목을 좀 교체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제가 그 수요를 좀 충족을 시켜드리려고 종목을 또 하나 선정을 했으니까요. 그 종목들을 이제 추천드릴 때까지 기다려주시면서 흐름을 한번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좀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제 종목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종목은 장중에 이제 특징이 있는 종목들 뭐 리포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뉴스가 나오거나 전망에 대한 변화가 있거나 한 종목들은 제가 텔레그램에다 내용을 남겨드리거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잘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방송에서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최대한 글로써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전달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방송은 최대한 시황 위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종목. 자, 일단 내일도 이제 특징이 있는 종목이 나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하지만 나는 궁금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 주시거나 아니면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가끔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카톡을 사용하지 않고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세요 회원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카카오톡을 이제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니까요. 웬만해서는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통화를 드리던가 해가지고 우리 회원님들 궁금증 있으시면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튼 오늘 이제 2021년 7월 5일 방송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들 좀 전달 드리도록 하고, 날씨가 무척 더워졌어요, 여러분.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 더운 날씨에 또 지금 미국 쪽에서는 엄청나게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폭염이 오면서 거의 50도 이렇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더위 조심하시면서 더위 대비 잘 하시면서 저랑 계속해서 투자 수익 만들어 나가면서 좀 시원한 수익금으로 아주 그냥 바캉스, 휴캉스 뭐 이런 거 다 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올해는 제가 뭐 여름 휴가 뭐 이미 3월달부터 하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휴가 가실 수 있는 자금은 마련을 해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 때 또 휴가 가실 수 있도록 이제 해외여행 풀리고 하면 온천도 한 번씩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도 제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종목들 많이 공략을 하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끌고 가서 여러분들한테 수익금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7월 5일 모스트 인베스트 모스트 통합반 방송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